안녕하세요. 앞으로 몇 해 동안 러일 전쟁과 대한제국의 체제에 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러일 전쟁 직전에 고종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 보시고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단했던 작업을 계속해서 앞으로 역사와 자유에 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선인들은 이제 자신의 처지가 고려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임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게 되었으며 누가 이기든 간에 자신은 전성국가의 전리품 밖에는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로 인해서 이중으로 고통을 겪었다. 이 글은 호모 헐버트 박사가 그의 저서 대한제국 멸망사에서 러일 전쟁 직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될 때 조선인이 처한 상황을 보고 기술한 내용입니다. 헐버트 박사는 1886년에 처음 한국에 와서 1907년에 고종의 밀사로 조선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20년 가까이 체류하고 일했던 미국인으로서 당시에도 서울에서 고종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헐버트 박사는 그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대 이승만 박사의 초대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곧바로 사망을 하고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이처럼 1903년 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 직전의 상황에 왔을 때 그 태풍의 눈에 있는 대한제국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사태를 받아들여야만 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국제정세의 변화 의미를 고종과 그 정부의 관료들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 또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를 국가 지도자들은 얼마나 함께 느끼고 대비하고 있었는지,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느 때가 되든지 나라 주변의 국제정세를 살피고 그 상황을 고려한 외교,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행동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정에서도 경제와 민생의 안정, 이런 것들은 이런 글에서 새삼 거론한다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정권의 기본적인 책무가 될 것인데 조선 또는 그 당시에 대한제국에서 경제나 민생 이런 관념은 국왕이나 그 정권에서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때 대한제국에서 경제와 민생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종과 그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두 나라, 즉 일본과 러시아의 처분에 응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본은 조선 정부의 개혁을 강요해 왔습니다. 1894년 7월에 청일전쟁을 개전하기 직전에 조선 정부를 강제로 장악하면서 개혁을 강요했습니다. 1년여 동안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개혁 작업은 진행됐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가보 개혁입니다. 그렇게 일본이 개혁을 강요한 것을 고종은 1896년 2월 11일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면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에 일본과 그의 내각이 협조를 해서 진행시켰던 개혁을 후퇴시켰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후에 러시아는 고종에게 어떤 개혁도 권고하거나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내정개혁에 관해서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 러시아가 고종에게는 편했을 것입니다. 역시 호모 헐버트 박사의 같은 저서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1902년 말 무렵에 관한 기록입니다. 인용합니다. 러시아는 이제까지 조선의 내정개혁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이 러시아에 가깝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는 사실이다. 러시아는 조선의 정사가 이곳의 구습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일본의 이권을 꾸준히 그리고 점정적으로 마비시키는 반면에
자기로서는 사실상 상업상의 이권을 하나도 손실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계속해서 헐버트 박사의 글을 더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국가인지, 당시 대한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이 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토착민족을 점차로 포섭한다는 러시아의 정책은 그들이 완전히 자기의 지배하에 예속될 때까지는 그들을 문명화시키거나 강대화시킨다는 의미가 정책 그 자체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그와 같은 과정이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 그 토착민족이 분열되기를 꾸준히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분열을 적극적으로 조장한다. 러시아는 이제까지 장차 개방될 방대한 시장을 획득함으로써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시장의 주인이 되고 있는 민족을 강대화시켜준 사례는 역사상 한 번도 없다. 일본은 조선의 개혁을 강요했고 러시아는 조선의 정사가 이 조선의 구습에 따르도록 했는데 당시 조선 정부의 개혁이 필요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조선 정부가 이 두 나라 중에서 어느 쪽과 협력하고 어느 쪽의 조언을 듣는 편이 유리했을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선이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이 필요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헐버트 박사의 얘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인용합니다. 문제는 조선이 궁극적으로 이 두 적대 국가의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었다. 만약 조선이 일본의 편을 들어 자신에게도 이롭고 또 세계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내정개혁의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항거할 확신을 보여주었더라면 막연하게나마 전쟁을 연기시킬 수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1903년 말에 와서는 개혁도 물 건너갔습니다. 일본도 더 이상 압력을 미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 땅에서 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그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목덜미에 칼이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고종이 했던 몸부림이라면 러시아와 일본의 사이에서 표면적으로 중립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표면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한제국의 정권은 러시아의 의도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1903년 11월 23일자 실록은 고종이 중립선언한 것을 단순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국에 선언하기를 장차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는 관계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러시아 어느 쪽도 전쟁을 한다고 선전포고를 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조선 정부가 전쟁을 전제로 하고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것은 아무래도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헐버트 박사는 이 선언을 그래서 기묘하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립선언은 고종과 조선 조정의 판단에 의한 결정이었을까? 물론 그럴지도 모릅니다. 또는 외부의 종용 또는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선언을 접한 사람들에게 이 선언은 사실상 조선 정부가 일본 정부의 간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더 많이 이해된 것 같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그의 또 다른 저서 한국사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선전포고나 전투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나온 이 기묘한 조치는 러시아의 술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 조치는 일본군이 조선 영토를 이용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였다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한국 영토에서 활동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러시아에게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조선에 커다란 애정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고종의 중립선언은 러시아의 술책이 드러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종은 그 중립선언 조치가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을까? 고종은 러시아를 등에 업고 러시아의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것밖에는 외교다운 외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러시아라는 강국에 의지하면 무사할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종은 러시아를 아주 강국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민비가 살해되기 전에는 민비가 또 그랬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정치 군사적 이해를 갖도록 끌어들인 사람은 고종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발발에 이르기까지 길을 닦은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이 2세와 조선의 고종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책임이 있는 두 사람의 운명은 그 정도는 달랐지만 비참했습니다. 먼저 니콜라이 2세는 종전 후 12년째 되던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맞아서 왕정이 붕괴되고 그 직후인 1918년 초에 총살되었습니다. 고종의 대한제국은 종전 2개월 후에 을사조약을 맺고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다른 성격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나?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위에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우리가 먼저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 또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국내에서 한국사를 기록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외세 침탈 혹은 일본에 의한 국권 침탈 이런 것이 문제다라고 보는 해석에 저는 이 질문으로 위에서 올린 질문으로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